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뉴델리 신문에 이런 제하의 글이 나왔습니다. 법원장부터 판사까지가 좌파 참호다. 민주노총 MBC에는 관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비틀린 사법운동장이 되었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뉴델리의 오늘자 글인데 공수처가 영장 쇼핑 창구 서부지법을 탐구하는 그러한 글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서부지법에만 2차례 영장을 청구했는데 유효기간이라든가 재판부도 비공개입니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판사 쇼핑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 폭행 민노총 조합원은 영장 기각하고 블랙리스트고 MBC 사장은 벌금형이다. 관례 깬 영장 청구는 스스로 정치 편향성 인정하는 꼴이다. 관례를 깬 영장 청구는 스스로 정치 편향성 인정하는 꼴이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대해서 이 뉴델리가 해부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판사 쇼핑 비판에도 불구하고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또다시 정치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법조계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서 비롯된 영장 청구의 정당성 문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관할 법원을 선택적으로 기피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원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법조계 등에 따르면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을 통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그 절차에 100%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은 이 공수처는요, 거기를 외면하고 아니 수사가 목적이라면 수사에 그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해라 이거야. 법원에 하겠다. 중앙법원에서 자기는 원칙 매뉴얼대로 하겠다. 이 대통령의 뜻은요, 이 매뉴얼입니다. 이 공수처가 중앙법원, 지방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오동훈이란 자는 공수처장은 어떻게 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저기 마포경찰서 앞에 있는 서울지법 서부지법에 가서 꼭 영장을 청구할까요? 그것도 그때 법원장이 정계선 1월 2일자로 이 헌법재판관으로 간 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좌파, 그 다음에 마은혁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라고 언론에 났죠. 인민노련에서 교육을 담당했다는 그자. 그리고 나중에 판사가 돼가지고 있는 좌파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그 다음에 영장 판사는 누구냐? 이승연이죠. 이승연. 이 판사. 예. 그분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입니다.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거기를 가느냐 이런 얘기죠. 왜 대통령이 중앙지법원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한다면 그 절차에 100%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도 공수처는 굳이 서부지법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뭐냐, 고집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이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집행기관은 물론 영장 발부한 판사에 대한 내용도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소위 판사 쇼핑 논란을 의식한 처사로 풀이된다고 얘기합니다. 앞서 1차 체포영장 발부한 서울지법 이순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됐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이전에 각 법원별 부장판사급에 대한 정치 성향 및 판결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는 공수처 입장에서는요, 체포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기각될 경우에 정치적 후폭풍이 큰 만큼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한 법원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높다고들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 안팎에서는 공수처 측이 공수처법상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기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앙지법에는 김미경, 김석범, 신영희, 남청규 부장판사가 영장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대 근무 시스템으로 영장이 청구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담당 판사를 배정하기 때문에 아주 공정합니다. 영장 청구 시점을 임의대로 조율해서 영장 전담 판사를 배정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정하죠. 중앙지법은 아주 공정하죠.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서 공수처는 출범 이후에 현재까지 7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군사법원 관할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왔는데 정작 대통령에 대한 영장은 왜 여기다 안 했을까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남청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 의해서 기각됐고 이후에 서부지법을 택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데 잇따라 성공했습니다.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동훈 축하한다. 결국 중앙지법에서 영장 기각을 경험한 공수처가 영장 발부 가능성을 저울질하면서 대통령을 서울지법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인데 이거 공정합니까? 판사 출신인 법조계 한 관계자는요, 일반적으로 피의자는 체포된 후 구속 후 기소 순으로 이어지는데 이 모든 절차는 같은 관할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공수처가 관례까지 깨가면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발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그런 해석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이 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 1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이 예외조항을 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기다 어떻게 영장에다가 예외로 한다고 자기가 뭐 입법자입니까? 이순영이가 입법자입니까? 판사지. 판사가 법도 만들고 판결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두 조항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인데 경호처가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을 막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거를 싹 없애버린 거예요. 혼자 이 판사 지 임의대로. 이 판사가 소속했던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88년 사법부내 진보 성향 판사들이 이 말이 진보지 이건 좌파 성향이죠. 좌파. 친북 좌파 성향 판사들이죠. 결성한 학술 모임으로 출발했으나 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과 폐쇄적 운영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줄 아시죠? 김명수가 만들었습니다. 김명수. 초대 회장입니다. 네. 특히 법원 내 사조직이라는 논란과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집단. 평가가 그렇게 되어 있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잇따라 있었습니다. 이 판사 외에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서 헌법재판으로 간 그 정계선 서부지방법원장 역시 우리법연구회에서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골수 이력자입니다. 그는 젠더법연구회와 헌법연구회, 외국사법연구회 등 다수의 진보성향 재판연구에서도 활발히 활동해온 활동가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판사 역시 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지금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 후보는 판사로 임명되기 전부터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인민노련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론교육 또 선전활동을 주도했습니다. 인민노련은 남한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남북통일을 이루려는 목표를 가진 과격 좌익 혁명단체로 민족해방, 민중주의, 민주주의 혁명운동을 전개했다고 뉴데일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서부지법에 낸 이의 신청을 기각한 판사도 공교롭게도 좌파 성향 판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야, 이 서부지법 참 정말 신기하네요. 신기하다고요. 아주 신기합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심리한 마성영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체포에 대해서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수색영장은 이의 신청 대상도 아니다면서 발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선을 쫙 끄고 대통령 측과는 기각해버렸습니다. 마 판사는 또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기존의 법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다. 이러면서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 볼 수 없다 하고 반박을 오히려 했어요. 이 사람도 성이 마씨입니다. 예. 마성형 부장판사입니다. 예. 그는 과거 북부지법 근무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는 가혹하게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가 있다고 비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후에 중앙지법으로 옮긴 이 마 판사는 조 전 장관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형이 약하다 이런 평이 나왔습니다. 한 법조계 원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법연구회 출신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6년 동안에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하며 법조계의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치 편향성을 가진 인물들이 득세하면서 사법부는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특정 집단, 정치 집단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 뉴델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보 성향 민노총 MBC 등에는 관대한 처벌을 했다. 서부지법은 최근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다. 아니 경찰을 폭력을 한 자를 기각을 했다? 참 이 판사 대단하신 판사네 누군가 모르지만은 앞서 지난 5일 벌어진 민주노총 집회에서 50대 남성 A씨는 경찰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민주노총 관계자는 A씨가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니, 누가 합니까? 서부지법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게다가 서부지법은 최근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습니다. 불이익을 줬다는 MBC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았던 최승호 전 MBC 사장에게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MBC 사장 재임 시절에 노조조합원 일부를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 포켓 개발센터 등으로 보내 노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 페이스북에서 고작 벌금형이라뇨. 이러니 법원 판결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서 사장 취임 겨우 8개월 만에 나는 쫓겨난 저에 대해서는 전임 경영직원과 함께 노조법 위반으로 엮어가지고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했던 서부지법입니다. 이어서 그는 그러고 보니 공수처가 이른바 영장 쇼핑한 이곳이군 이라고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뉴델리에서 난 기사지만 이거는 리얼 스토리고 이거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서울지법, 서부지법의 또 공수처 오동훈의 정계선 지방법원장의 마은혁 부장판사의 정훈 판사. 예. 많이들 입에 오르내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